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도요 반려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 해 유기유실되는 동물도 상당수라고 하는데 유기견을 보살피면서 해외 입양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 구조단체가 있습니다. 더 귀하게 안경의 대표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이름이 참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중의적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더 귀하게예요. 아이, 네, 귀하게. 더 귀하게는 사실은 이 세상에 모든 동물들이 생명으로서 소중히 귀하게 대접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체 설립 취지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을 구조 후 관리해서 입양을 보내는 네 집 귀한 자식으로 대접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더 귀하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는 그 오수 의견제 진행 때문에 오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반려가족이 정말 1,500만 시대라는 걸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 오셨던데 그 이면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유기유실되는 동물 수도 상당하다.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국적인 규모와 우리 전북 지역 현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2020년 통계로는 전국으로는 13만 마리가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80여 개의 동물보호 그 센터에 입소한 수치만 파악된 거고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29%가 입양으로 11% 정도가 이제 소유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25%가 자연사, 21%가 안락사 되면서 입소한 개체수 절반 이상이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전북 같은 경우는 2020년 통계가 1,300여 마리가 입소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이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정도가 44%. 수치에 약간 변화만 있지만 안락사나 자연사로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는 안타깝게도 비슷합니다. 아유, 우리 안 대표님도 지금 반려견 함께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죠. 저희 난타소리라고 세 네.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 보면 가족 이상인데 유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뉴스에서도 지난해 보면 그 뜨거운 폭염에도 의류함에다가 어느 지역에서 또 강아지를 이제 놓고 가는 그런 뉴스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생명 존중 의식 결여 또 책임감의 부재 너무 쉽게 팔고 사는 생명 이게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 구매하듯이 마음에 드는 걸 그냥 사오는 거죠. 근데 걔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20년 이상을 함께할 생명인데 그 생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다면 유기견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유기견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보호소에서도 한 10일 넘게 보호하게 돼 있죠. 지금 동물보호법상은 예. 7일 이상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상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아이 사진과 정보, 특징 등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은 이제 12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이제 공고 시작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소유주에게 돌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입양이 되지 못하는 아이들은 동물보호법 제21조 22항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씁쓸하네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물 구조단체 더 귀하게에서는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해외 입양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서 처음 언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해외라는 거는 저희 같은 이렇게 작은 단체 아니면 작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엄도도 나지 않,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엄도가 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작은 아이들만 입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호소에. 진도 아이들이 입소를 하게 됐고 저도 사실은 진도를 조금 무서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근데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순한 진도 아이가 유기견으로 들어왔고 아무리 입양 홍보를 해도 나가질 않았어요. 대형견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19kg였으니까 아이가. 아.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예쁘고 착한 아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의 시선은 그 어떤 대형견에 대한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겠죠. 근데 이 아이를 선생님이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안락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시고 그러면 저희 이 이쁜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처음으로 2020년 한 7월 정도부터 해외 입양을 그때부터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해외 입양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해외 입양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입양을 해 가는 거죠? 우리나라로부터 자국에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텐데. 자국에도 분명 강아지가 네. 있는데 음. 제가 늘 모토로 삼는 말이 있어요. 견연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강아지와 사람의 인연은 따로 있다가 제 생각인데 내 옆에 바로 옆에 보호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지는 않아요. 너네 집 옆에도 보호소가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입양을 해왔어?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이 아이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 분들도 분명히 거기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을 것인데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와 이렇게 눈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조건이나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까? 입양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국내보다 더 까다롭죠. 지금 토론토나 캐나다 쪽은 단체분이 도와주고 계셔서 그쪽 분의 도움을 받고 그쪽 분 그 입양 신청서를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2페이지 정도 되면 그분은 한 6, 7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까다롭게 받고 계시고 저희가 개인으로 입양을 보낼 때는 너무 불안해서 운전면허증, 항공 이성 사진까지 전부 다 받았어요. 실내 사진, 뭐 가족 사진, 가족 동의서 자필로 쓴 것까지 전부 다 받았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항공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비용, 항공 비용도 발생하고 누군가는 또 보호하는 분이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충당하세요? 저희가 그 전에는 네. 50%는 저희 돈으로, 50%는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진행이 후원인들. 네네, 후원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시작은 아무래도 저 혼자 통장에 돈을 넣고 시작하고 저 혼자 통장에 돈을 넣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분, 두 분이 도와주고 시작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해외 입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만큼의 또 이제 아이들이 나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시는 게 너무 뿌듯하시다고 되게 보람된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4, 5년 세월이 흘렀는데 몇 마리 정도나 이렇게 해외로 보낸 것 같아요? 해외는 많이 보내지는 않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선 비용 문제도 있으니까. 비용 문제도 네. 있고 저 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지금 거의 국내 입양으로 150마리 정도를 보냈고요. 작년에 색장동 개농장 터졌을 때 단체로 보내는 아이들 저희가 한 98마리 정도를 그중에 이제 6마리는 저희 개인 구조. 저희들이 개인 구조를 했고 그렇게 보냈고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만 해외로 보낸 아이는 15마리 정도가 돼요. 국내 입양할 때도 굉장히 안 대표님은 깐깐하게 조건을 보신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입양했다가 유기하거나 소위 말해서 파양되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어떤 부분들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보호소에는 공고기간이 끝나면 신분증을 들고 가서 쓰고 데리고 나오면 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입양 질문지도 받고 좀 더 점차 좋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환경 사진이 아이 지낼 공간 사진 2장 이상이 첨부된 첨부돼야 되고 신분증이 첨부된 입양 신청서를 먼저 받고 입양 신청서를 받고 나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다시 질의응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숙고의 시간을 드리세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입양은 선착순이 아니니까 내가 신청을 했으니까 나부터 줘는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물건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숙고의 시간을 드리고 숙고의 시간이 지나서 컨택이 되면 중성화 동의서 가족 동의서 그리고 입양견 6개월 이상의 소식을 주는 모니터링 그리고 칩 변경 동의서가 포함된 입양 계약서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깐깐하게 한 만큼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거나 이런 경우는 줄어들겠네요. 저희는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네.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돌아온 아이가 없어요. 네. 보통 그 입양할 수 있는 마리수도 제한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2020 마리인가 세 마리 이상은 지금 안 되잖아, 입양도. 지금 2021년 농림부 지침이 개인 1인당 평생 3마리 입양으로 제한을 뒀어요. 그 까닭은요. 그거는 저도 취지는 공감을 해요. 네. 왜냐하면 애니멀 호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무분별하게 개들을 많이 데려가서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이런 건도 많이 발견이 됐었고 또 군산의 푸들 사건 같이 개인 한 사람이 19마리 푸들을 데려가서 학대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 네. 그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1인당 3마리면 이제 구조에 한계가 오죠. 더 구조하고 싶은데 그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어떤 분들이 안 대표님하고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함께 움직이나요? 물론 이제 가슴이 좀 따뜻한 분들일 거라는 예상은 그쵸. 되는데. 이제 이게 제가 항상 감사해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저 때문에 불편하다고.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걸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입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3년, 4년째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달도 빼지 않고. 아유. 네,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희 그냥 감사한데 죄송한 마음이 늘 그러다 보니 저희가 비용적인 부분에 되게 한계에 다다랐어도 더 도와주십사 말을 못하고 저희가 충당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유기견들 그러면은 지금 보호하는 장소는 지금 어디에 마땅히 구해 놓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계에 부딪혀서 예.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말씀드렸던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김민선님이라고 있으세요. 이제 그분도 진도 믹스 아이들을 밥 주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유기견 보호소에 끌려가서 안락사를 당하게 생겨서 3-4마리 집어오시고 진짜 저희 맨날 집어왔다고 말을 해요. 저도 로드킬로 이제 상태가 심각해서 안락사를 권했던 아이를 고집을 부려서 구조를 했어요. 이제 근데 구조를 해서 애를 재활을 해야 될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될 공간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 지금의 그 공간이 탄생을 했어요. 20평 채 안 돼요. 근데 그 공간에 이제 그 아이들만 데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해외 입양을 한 마리씩 보내서 예. 자리가 비면 그래 우리가 손 터는 거야 이랬지만 3마리가 10마리가 되고 10마리가 12마리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아이들이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는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공간 문제도 있고. 네. 군산도 이게 유기견 보호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몰래 또 놓고 가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많고. 이제 공간도 더 확보가 되고 회원들도 늘어나면 더 많은 이렇게 유기견들 보호하고 입양 보낼 것 같은데 수백 마리 넘게 그렇게 입양 보내고 했어도 다 사연이 있고 다 기억이 날 텐데 처음 기억 남는 입양 보냈던 아이도 있습니까? 제가 네. 첫 구조는 네. 지금 저희 강아지가 다니는 동물병원에 들어온 아이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쁜데 입양 문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등치가 시춘대 등치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지인한테 입양을 소개를 해서 주선을 해서 그거를 상담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다 보니 그게 첫 구조가 됐어요. 그게 2017년이고 네. 그 아이가 지금 1년 만에 제가 보러 가도 저를 바닥에 오줌을 싸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견주도 신기하대요. 그냥 누가 와도 그냥 시큰둥하대요. 근데 알아본다는 얘기네요. 저를 1년 만에 만났는데 네네네. 비명을 지르면서 저한테 막 안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해졌다는 그런 감이 좀 있는지 어쨌든 또 반가워해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물 관련 학과까지 대학을 또 일부러 진학을 하셨다면서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제가 2018년도에 유기견들이 뭐가 많이 들어왔었냐면 말티즈, 푸들, 우리가 생각할 때 믹스가 유기견으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품종 아이들도 유기견으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때 들어왔던 아이들이 말티즈는 참지 않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티즈는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걸 참지 않는다고 해서 나온 그 말이 유명한 말인데 그때 당시로 입질이 심하고 짖음이 심한 말티즈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그 보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을 내보내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떤 문제에 대한 또 뒤 처리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가장 깔끔한 방법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 사비로 예. 중성화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성화를 진행하면 조금 더 애가 순해진다고 해서.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땄어요. 2가지. 반려동물 뭐 관리사랑 행동 교정사랑을 땄는데 현실에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겁도 없이 느닷없이 학교를 어. 뛰쳐들어갔어요. 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저 아이가 생각하는 게 뭘까가 너무 궁금해서 예, 느닷없이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갑자기 그 개통령 강영욱 씨가 생각나네요. 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네. 어떤 개 모든 걸 알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개 뭐 분비물 이런 것까지 다 맛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좋아하니까. 가족들의 반대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반려견 한 마리만 집에서 함께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큰데 유기견까지 함께 하다 보면 어쨌든 가게 살림에 있어서 큰 돈이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벌었던 수입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학교 수업이 아침 10시에 시작을 해서 6시에 끝나요. 네. 월화수목금 공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원래 벌었던 수입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아졌고 다행인 건 아들하고 딸이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집에서 돈을 가져가질 않았어요. 그 등록금 외에는 돈을 가져가질 않았어요. 아예 아이들이 벌어자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독립심이 강하네요. 예, 네.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그만큼의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그 돈을 걔한테 쓰고 있었죠. 그래서 어차피 나갈 돈이었네요. 네. 네. 많이 좀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반대나 가족들이 생각하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개를 보고 눈을 감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개를 보살피고 유기견 보살피고 입양 보내고 이 일을 정말 눈빛에서 좋아해서 이 일을 하시는 분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비영리 단체를 예. 설립하고자 작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게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졸업을 앞두니까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관련 학과 자격증은 전부 땄어요. 뭐 이런 유기견 아니 애완견 뭐 이런 쪽으로 해당되는 반려견 쪽으로 해당되는 자격증은 전부 땄는데 영리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매장을 꾸릴 것이냐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를 곰곰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저를 보니 제가 아이들을 구조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잘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고 비영리 그럼 단체를 만들겠다. 또 식구들하고 또 엄청 많이 부딪혔죠. 왜냐하면 3년을 뒷바라지 해놨더니 이제는 돈 벌 줄 알았더니 또 돈을 버리고 다니겠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조금 이제는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안정적인 걸 생각해야 될 나이가 아니냐 이래서 또 부딪혔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힘든 길인 걸 저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단체를 만들게 됐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예. 참 어떻게 보면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또 유기 한 해 유실되는 동물 10만 마리가 넘을 정도니까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을 좀 깐깐하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반려견 관련돼서 우리 가정 분양도 또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또 브리더라고 해서 우리가 좀 너무 쉽게 이 라이센스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닌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선은 동물은, 그러니까 이제 개는
축산법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 물건으로 어떤 손괴, 재물 손괴죄 이런 걸로 해당이 되잖아요. 걔는 생각보다는 물건일 수가 없어요. 물건은 따뜻하지도 않고 제 감정을 읽어서 교류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실제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이가 주는 행복, 네. 느낌, 따뜻함 이런 것들 위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이런 거에 대한 강화가 많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도 그런 지위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처우 개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도움 주는 분들, 고마운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수의사분도 그렇게 도와주는 분도 있어서 더 귀하게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의 말씀 전하시죠. 예.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이렇게 입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도 잘 해야 되는데 인사치레도 잘 못하고 이래서 맨날 옆에 있는 김민서님한테도 맨날 몰라 막 이러면서 그냥 애썼어 수고했어 이런 말도 한 번을 못했어요. 네. 근데 사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더 잘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서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희 지금 같은 임원으로 계신데 지금 조금 바빠서 저희 이쪽에 일을 조금 못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도 워낙 많이 도와주셔서 그 아랑 언니한테도 너무 고맙고 저희 단체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줄 아시는데 저희 개인적인 지출이 워낙 많은 걸 아시는 저희 동부동물병원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럼 너네가 너무 힘들게 애써서 가니 단체가 자리 잡을 때까지 1년 동안 내가 많이 도와줄게 하시면 실제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감사한 분이네요. 예, 네. 그리고 아이들을 여럿을 한꺼번에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왕진을 와주고 계세요. 아우.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동부동물병원 선생님한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네, 저희 회원님들 저희 아무리 넷이 저희가 아무리 으쌰으쌰 해서 가도 저희 넷이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러겠죠. 후원해 네. 주시는 분들이 같이 예. 가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저희 더 기하게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아우,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대표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유기되는 동물들 말 못하지만 생명체잖아요. 좋은 인연 만날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 어딜 나가든지 날씨 참 좋다는 얘기,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초록초록한 세상인데 녹색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밖으로 야외로 좀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